안녕하세요. 알통 알아가면서 운동하면 통한다. 피지컬 데이터 문PD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놀라운 능력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 텐데요. 바로 저산소 환경이 근육 활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점증적 그리고 지속 부하 운동 중 절대적 강도와 상대적 강도에 따른 근전도 분석을 통해 우리의 근육이 산소 농도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다니아 아이브러인, 윤나의 세이브 에세인, 그리고 나다니, 타운샌드 연구원님들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산소가 부족한 고산지대 같은 곳에서는 우리 근육이 평소보다 더 많은 정기적 신호를 필요로 할까? 단순히 생각하면 산소가 부족하니 근육이 더 힘들게 일할 것 같기도 하죠. 우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이 궁금증을 해결해 보고자 했습니다. 정상 산소 환경, 즉 우리가 살고 있는 해수면의 20.9% 산소 농도와 중등도 저산소 환경, 약 해발 3,300m 고도와 비슷한 13.5%의 산소 농도를 비교하며 근육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연구 방법론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총 15명의 건강한 성인 남성 10명과 여성 5명이 이번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저희는 크로스오버 디자인이라는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이는 모든 참가자가 정상 산소 환경과 저산소 환경 두 가지 조건 모두에서 실험을 진행하여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차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죠. 정상 산소 환경은 일반적인 산소 농도인 약 20.9%를 유지했고, 저산소 환경은 산소 농도를 약 13.5%로 낮춰서 진행했습니다. 실험은 크게 두 가지 프로토콜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점증적 부하, 즉 램프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여 참가자가 더 이상 운동을 지속할 수 없는 과제 실패 지점까지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 부하, 즉 스텝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일정 시간 동안 단계별로 부하를 증가시키며 마찬가지로 과제 실패 지점까지 진행했습니다. 각 스텝은 점진적으로 올라가도록 설계되었으며 특히 근전도 신호는 각 30초 구간에서 평균값을 측정하여 근육의 활성도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결과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절대 강도에서의 근육 반응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파워, 예를 들어 150W의 힘으로 페달을 밟을 때 과연 저산소 환경에서 근육이 더 힘들게 일할까요? 놀랍게도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상 산소 환경과 저산소 환경에서 근육 활성도에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같은 절대 파워와트를 유지한다면 주변 산소 농도는 근육의 동원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근전도 역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저산소 환경에서는 근전도 역치에 도달하는 시점이 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넙다리 고등근과 가쪽 넓은 근 같은 다리 근육에서 약 10% 정도 더 낮은 절대 파워에서 역치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호흡 보상점 RCP 저산소 환경에서 약 15% 하락하는 것과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즉, 우리 몸은 산소가 부족할 때 더 적은 부하에서도 힘들다고 느끼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상대 강도에서는 어떨까요? 즉, 개인의 한계치인 호흡 보상점 RCP를 기준으로 동일한 상대적 힘을 쓸 때는 근육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상과는 다르게 오히려 저산소 환경에서 근육 활성도가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저산소 환경인 주황색 선이 정상 산소 환경인 파란색 선보다 아래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는 상대적인 대사 스트레스가 같다고 하더라도 산소가 부족할 때 우리 몸이 근육 동원을 줄여서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히 지쳐서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는 과제 실패 시점의 근육 활성도는 어땠을까요? 이 순간에 우리 근육은 최대치로 동원되고 있을까요? 램프 테스트와 스텝 테스트 두 가지 모두에서 과제 실패 시점의 근육 활성도는 산소 농도와는 크게 관련이 없었습니다. 대신 수행하는 파워와트 자체에 강하게 종속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즉, 우리 근육은 얼마나 힘든 환경인가 보다는 얼마나 큰 힘을 내야 하는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연구의 핵심 결론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등도 저산소 환경, 즉 해발 3,300m 수준의 환경 자체가 근육 동원율을 직접적으로 높이지는 않습니다. 산소가 부족하다고 해서 근육이 무조건 더 많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둘째, 파워 더 벌류의 지배력입니다.
상대적인 대사 스트레스보다는 우리가 수행하는 절대 파워 W가 근육 활성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계의 상대성입니다. 임무 실패, 즉 운동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순간의 근육 활성도는 고정된 최대치가 아니며 어떤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지 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의 운동 루틴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전 솔루션은 바로 훈련 목적의 철저한 분리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훈련 목적이 심폐지구력 향상이나 대사 적응이라면 저산소 훈련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비대나 최대 근력 동원이 목적이라면 굳이 산소 제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흔히 고산 훈련 마스크나 저산소 훈련이 무조건 더 큰 근육 자극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연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두 번째 실전 솔루션이자 근육 동원을 위한 진짜 열쇠는 바로 절대적인 중량과 파워를 높이는 점진적 과부하에 있습니다. 근육의 최대 동원을 원한다면 호흡 통제나 산소 농도에 집착하기보다는 기초 체력을 다지고 점진적으로 중량과 파워를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기계적 장력을 극대화하고 결국 과제 실패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근육 성장을 위한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연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근육 활성도는 산소의 결핍이 아닌 물리적 부하 파워 그 자체에 응답합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운동 목표에 맞는 현명한 훈련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본 연구의 상세한 내용은 화면에 보이는 레퍼런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